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종잡을 수 없는 내 성격에 만남과 이별을 수시로 반복한다. 조울증? 우울증? 대체 뭐 때문에 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의심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아니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디 있었어? 우리 헤어져! 하지만 당신만은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던 나의 마음을 미안, 어제는 내가 심했지. 톡 보면 연락 줘. 미안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이었나요? 이건 욕심 아니죠. 다시 연락하면 받을 거. 다시 깽판 쳐야지. 내가 지쳐가는 그대여. 인연 과보로 해서 절대 전생만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과보는 바로 내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항상 새겨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야근 끝나고 모두 회식하러 갑시다. 네, 젠장. 어이 부장, 야근까지 시키고 네 마음대로 회식이나 하고 세상이 네 거냐? 내가 절로 보이냐고. 이 꼴뚜기 적 같은 놈아. 으악,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이렇듯 오늘 내가 한 일련의 행동이 내일 영웅이 되어 쫓겨날 수도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의 환경에 대한 과보를 다룰까 한다. 보통 상담하다 보면 의부증이 좀 있어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열이면 아홉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한다. 왜일까? 의처증, 의부증은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태이다. 믿음이 깨지면 서서히 망상증 장애로 의처증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처증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의처증은 잠재되어 있다고 일반화를 하니 이것이 문제다. 보통 일지가 편인을 깔고 있고 편인 투간에 지지로 조습의 조우가 깨질 때 극심한 의처증, 의부증이 나올 수 있다. 습함이 지나치면 딱 달라붙어서 도망칠까봐 안 놔준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매일 스마트폰 검사해야겠어. 반대로 조함이 지나치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며칠 지나서 미안하다고 용서 빌고 다시 너 같은 개또라이 필요 없어. 헤어져! 하고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하고를 반복한다. 상담했던 특정한 명식 올리면 너무나 실례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를 시킬까봐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편인적 치우친 마음을 다른 취미나 일에 몰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왜 생긴 것일까? 집안의 내력이라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 집안의 내력이 몇 대 위 조상부터 내려왔을까? 대체 언제부터 나에게 온 것일까? 이란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보통 부모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님의 습관이 싫어서 안 그러고 싶은데 결국 자신도 부모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불치병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그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이다. 무의식에서 출발한 습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순환고리로 엮여있다. 부모님을 미워하면 할수록 더욱 닮아간다. 나는 아빠처럼 도박이나 술, 물란한 생활 안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욱 발전을 거듭하며 무한 반복된다. 저는 안 그러는데요. 라고 발끈할수록 더욱 그러한 성향으로 발전한다. 이런 미친 유피디. 할수록 습관은 발전된다. 그럼 유피디 사랑해요. 할수록 부끄럽다. 콩 심은데 콩나지 팥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콩난다.
이러한 콩심기를 얼마나 반복했고 앞으로 수없이 반복하겠는가. 이러한 습관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닮고 할아버지가 증조부, 증조가 고조, 고조가 고조선, 쭉 위로, 더 쭉 위로, 끝없이 쭉쭉 위로. 무의식의 습관이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에 누군가 딱 눈을 뜨는 자손이 안 생긴다면 이러한 습관은 계속가는 것이다. 이 눈을 뜨는 것이 깨우침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설마 아예 자식을 안 낳는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기회마저 잃는 꼴이니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직도 연주가 조상궁으로 보이는가? 사주팔자 8글자를 모두 자신이라고 가르치면서 왜 연주는 조상궁이고 시주는 자식궁이라고 하는 것인가? 다 같은 자신 아닌가? 축토는 임목과 암합을 한다. 두 글자의 모든 지장간이 합을 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과 동시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봄은 당연히 온다. 한 해가 지나면 다음 해가 당연히 온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흐름이다. 아버지를 미워할수록, 어머니를 미워할수록 어느새 부모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부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다툼이 늘어난다.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다음 생에 또 만날 것 같지 않은가? 여보, 잠시만 그만 때려봐봐. 여보, 나 사랑해? 아니, 나도 안 사랑해. 그러니 이제 미워하지는 말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것이 참다운 부부의 모습이다. 결혼할 때 주례사에서 검은 머리 밥뿌리가 되도록 개뿔! 서로 머리털 다 뽑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털이 나만 하겠는가? 파는 마트에서 사면 되고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고 감사하며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가식이라 생각해서 또 싸우고 앉아있으면 머리털 다 뽑히고 지금 당장 용서하는 마음과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 같은 성격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심에 드러본 성격이 드러나 그 성격을 받아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여보,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거야? 깨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린 중년이야, 이 미친놈아. 여보, 사실 사랑이시것. 아니, 안 해서 미안해. 그래? 나도 지금은 사랑 안 해. 미안해. 그래? 우리 서로 용서하자.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의리. 크로스. 그리고 부모님의 나쁜 습관을 닮는 것이 두려운가? 그럼 당장 미워하는 감정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용서하면 된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지금 바로 옆에 어떤 이유에서든 빠말떼기 맞고 있는 그 일을 용서할 때 연주와 월주, 시주는 새롭게 볼 것이다. 나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 아닌 모든 궁이 자신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원수를 사랑하라 를 몸소 실천할 기회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또한 자신으로 볼 것이다. 아니, 묻지마. 빠말떼기 왜 때려요? 가세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겠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나요. 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던 것이다.